하루 종일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퀵서비스 기사들의 고된 노동. 우리가 퀵서비스가 어떤 제도권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가장 취약해요. 지금 동남아 노동자마다 못한 게 시골에서 종합보험 드는 게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지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퀵서비스 그 회사 사무실에서 안 하는 거죠. 퀵서비스의 일과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면 아스팔트 위에서는 또 다른 이들의 치열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 대리기사입니다. 좀 위치 좀 가르쳐주세요, 사장님. 도시의 밤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외면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해도 10,000원, 15,000원 받아요. 그럼 그 20%면 돈 받쳐놨고 요 2,000원 차비 주고 남는 거 없어요. 덤핑으로 그 견적이 들어가고 쉽게 말해서 그 손님을 확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출근하는 거는 기사들만 출근하는 거예요. 단체보험? 웃기는 단체보험이죠. 누구를 위한 단체보험입니까? 대리회사를 위해 이익을 위한 단체보험입니다. 밤길 위의 인생 대리운전.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를 대신해 끝없는 어둠 속을 달립니다. 상가 지역의 주차장은 종종 대리운전 기사들의 대기 장소가 되어줍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네, 힘듭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유기욱 씨는 이제 겨우 대리운전 3주차에 접어든 초보입니다. 밤샘 운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세워주더라고. 단가 안 받는다고. 단가가 이제 만 원으로 오기로 했는데 네.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야. 중앙동하고 정왕동하고. 헷갈리셨다고요? 네. 그래고 중간에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게 서비스 완전 이게. 근데 서비스가 개판이야 이게. 중간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전화번호도 없지. 어떻게 가. 그래갖고 단단히 화가 난 고객. 이럴 땐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몰라 초보기사 기욱 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기아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네? 소리가 좀 이상하네. 창문을 닫으세요. 대리운전은 취객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운전은 물론이거니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 손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된다는 기욱 씨. 감사합니다. 저쪽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뭐 고객분도 조금 내가 잘못 얘기했으니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아무 탈 없이 그냥 왔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서로 다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취객을 상대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성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그쪽 내려가서 어디 무슨 사고가 어떤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7년차의 김현숙 씨는 취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이니 그래도 보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고객님 사무실로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기 카드 번호 알려달라 그러시던데. 그럼 지갑에 2만 원이 없어갖고 카드 대리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여기 비상금이 있더라고. 숨겨뒀던 비상금을 발견했다며 유쾌하게 웃으시던 손님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이렇게 잠이 들면 대개는 잘 안 깨어나거나 목적지를 찾지 못해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내비도 없고 이럴 때는 힘들어요 진짜.
경찰서 가는 것밖에 없죠. 경찰서요? 손님들 핸드폰에 저장번호 1번, 0번 이런 거는 또 저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못해도 경찰 아저씨들은 좀 하잖아. 아파트에 들어왔거든요. 예. 어디다 댈까요? 잠깐만요. 그럼 하안동, 덕선동 아파트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내비가 우리 집에 여기로. 이거 저 보증하는 거 그랬잖아요, 제가. 어? 제가 안 맞다고 제가 보증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14단지인데요. 예. 어디 다른 동, 몇 동이세요? 1402동입니다. 저기 앞에 1402동. 우리 집이구나. 쭉 가네, 쭉 가요. 내비게이션 덕분에 목적지도 잘 찾아왔고 손님도 금방 깨어났으니 천만다행입니다. 키 여기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양반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운행한 날을 무사히 마칩니다. 예, 511번 기사예요. 저기 신봉 1차에서 광명 오신 분 현금 주셨거든요. 예. 재빨리 다음 콜을 찾는 현숙 씨. 그렇게 밤새도록 취객과의 동행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날 저녁 유기욱 씨는 어김없이 주차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워졌다니까. 이게 왜 저거, 안 돼. 그 사이트에 뭐예요?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알려주는 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하죠. 뭐 3개 뭐 이렇게 깔고선 이제 이렇게 몇 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30분 전에 죽느니 세금이 안 끝난다 이거지. 빨리 간다는 거지. 그 빠른 그 사람이 더 유명할 수도 있어. 콜이 이렇게 떠요. 뜨면 앞에 이제 금액이 나오고요. 10,000원. 프로그램엔 요금, 출발지, 도착지 정보가 뜨는데 매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죠.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가 들어가던가요? 일단은 보험료 들어가고요. 보험료 6만원 들어가고 프로그램 설치비 15,000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대리운전은 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나 기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에 이르는 기사들은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특정 업체에 소속되는 고용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퀵서비스는 대리운전과 일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비슷한 직종입니다. 단말기와 콜 프로그램에 의존해 일하며 특정 업체에 소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운전과 다르지 않죠. 다만 자가 소유의 오토바이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합니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는 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20%가 넘는 고액입니다. 실제로 그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20%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평균으로 한 20%에서 80%는 광고비하고 유지비로 거의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이 월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거의 100만 원 돈 정도밖에 어떤 이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콜을 따내기 위한 광고와 마케팅은 대형 업체일수록 그 투자 규모가 커집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수수료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사들의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체에 횡포가 없었다고도 이야기를 못해요, 사실.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기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여야 되니까 콜이 많은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리운전 3주차 초보 유기욱 씨는 낮에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이 일이 유기욱 씨가 해온 본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가 침체된 후 본업만으론 생계를 잇기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는군요. 근데 그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금방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로 하는 본업에 대한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찾다 보니까 대리를 하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대리운전은 자유롭다는 특성상 투잡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꾸준히 버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욱 씨는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최대한 버텨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생활고가 좀 힘들어지니까 좀 많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좀 흔들리니까 일단은 뭐 신념을 갖고 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욱 씨가 밤길을 달립니다. 14도.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현실의 벽을 실감합니다. 아, 이거 대리 한번 경제도 어려운데 대리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렇게 오시면은 절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진짜 이거 아니면은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지금 예 여기입니다. 예. 도대체 해물약국은 어디 있는 거야? 해물약국 보이지도 않구만. 뛰고 운전하고 대기하고 다시 또 뛰기를 반복하며 삶을 지탱하려 애쓰는 기욱 씨. 낯설고 어두운 밤길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름 얼마나 보셨어요? 여기서 제가 나올 때 다른 분이 코를 잡아주셔서 그거는 뭐 내일 가서 정산해드리면 되고요. 지금 여기 찍혀있는 거는 6만원 되고요. 8만원 8만원에 16,000원을 빼야죠. 그거는 이제 수수료. 예, 수고하셨어요. 네. 밤길을 달려 손에 쥔 몇만 원의 돈. 기욱 씨는 그 돈에 꿈을 걸어봅니다. 들어가세요. 기욱 씨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주차장엔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경력 7년차의 주태호 씨는 남들보다 일찍 나와 주차 업무를 보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번호동? 바로 잡고 번호동 오셨네요, 그래도? 여기 주차장 업무 1시간 반 이제 파트타임 일 보면서 저 이제 대리 운전할 때 필요한 보험료 여기서 납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리 콜이 나오면 보통 이제 저희가 PDA로 배차를 받게 되면 회사에다 20%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수료 없는 좀 조건. 여기 콜에 대해서만. 어둠이 내리면 주차장 사무실엔 대리운전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단말기에 뜨는 콜에 집중하는 동안 주태호 씨는 초보기사 유기욱 씨에게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배터리도 이거 하나 갖고 왔어. 자세가 안 된 거야. 정신머리가 없어서는. 뭐 프라 잡고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가격 좋은 거 외곽 나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마트에서 1,000원 같은 거 7만 원에 뜬다. 자꾸 가야 될 거 아니야. 택시비 3,000원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콜을 잡을 수 있는 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잖아. 안 그러면 얘도 자동 분할 프로그램인데 그건 또 돈 내야 돼. 콜 프로그램 하나로 자동 배차만 받고 있는 기욱 씨에게
아무리 투잡이라 해도 이왕 할 거면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죠. 뭘 바꿔? 대리운전 선배로서 3주차 초보에게 노하우를 전수 중인 셈입니다. 지지기가 다 되거든. 밤 10시가 넘은 시각. 주차장엔 주태호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늦게까지 못 나가시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신경 안 써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오늘 이렇게 늦게 나가서 만약에 오늘 하루 평균 수입을 못 맞췄다. 그러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콜 많은 날, 조금 잘 맞는 날 조금 더 해서 이제 거기다 만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대표팀이 쌍수전 패배 충격을 탈고 차가 2차시죠? 네. 잠시 후 주태호 씨가 그날의 첫 콜을 수행합니다. 손님은 그의 단골 고객. 실은 오늘 단골의 연락이 와서 다른 콜을 잡지 않고 기다렸다 합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아, 예. 대구로 바로 가시면 되죠? 네. 그냥 전화 주시다가 제가 좀 멀리 있어갖고 약간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대리운전을 하며 스쳐 지나는 손님일 뿐이지만 주태호 씨는 손님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섭니다. 이렇게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삶 자체가 즐기시는 것 같아서. 늘 이동해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단골 고객이 생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태호 기사는 가능하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들 또한 대리운전의 현실과 고충에 대해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 토요일 이때는 피크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 먹고 그러면 사실 콜부리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예, 그때는 저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5,000원 요금이 나왔는데 아까 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15,000원 요금에서 뭐 18,000원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8,000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동 부근에 있다가 상동까지 오는데 택시 요금이 3,000원 이내에 든다. 그럼 인천기사는 그걸 콜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운전계에도 이 적정 금액, 가이드라인 금액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꼭 콜을 탈 생각은 안 해요. 그 콜 아니더라도 콜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가격들이 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신규 업체들이 이제 많이 대리운전 업계, 대리사업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대리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15,000원입니다. 라고 현혹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15,000원에 가는 기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쩌다 개중에 한두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2만 원에 가는 적정 가격의 코스를 15,000원에 덤핑을 치는 그런 대리회사를 이용해서 가신다. 한두 번은 운 좋게 가실 수는 있죠. 근데 7, 8번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죠. 업체가 난립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리운전 기사들뿐 아니라 결국은 손님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시각은 새벽 4, 5시 무렵. 그는 안산의 한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기획부동산 일에 동참했다가 본의 아니게 사기죄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여의 도피 생활과 1년이 넘는 수감 생활. 결국 그는 가족을 포함해 소중한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당시에 뭐 지은 죄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6월형을 받았죠. 그는 감형을 받고 1년 2개월 만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시작하면서 헤어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아빠로서 못해준 것에 대해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연락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는 과분한 행복에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가슴 벅찼고 또 마음이 아팠고, 아빠를 처음 그때 봤을 때 이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팠죠.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에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 그러기에 대리운전은 그에게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네. 주태호 씨에겐 또 다른 멍해가 하나 있습니다. 심심해? 바람 불게.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님. 아들 걱정으로 보낸 지난 세월을 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태호 씨는 지난해 노안으로 기력이 쇠한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제 괜찮아? 밖에는 더워. 여기는 그래갖고 밖에는 더워. 아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청각장애를 지닌 부모 밑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컸던 아들인데 지금은 그 아들이 눈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애처럼 울며 서 있습니다. 속상해요, 이런 거 보면. 쭉 고생만 하셨는데 자식으로 편안하게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태호 씨는 가는 세월을 잡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못난 아들의 얼굴이라도 더 보여드릴 수 있게 시간이 멈추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한참 콜이 많은 시각. 김현숙 씨는 손님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네. 올라오고 계시다고요? 서울 관내를 뛰는 짧은 콜인데 만나기도 전부터 애를 태우는군요. 아, 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힘들겠다는. 불길한 예상은 적중합니다. 인사불성이 된 손님 한 분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오오오, 키. 대리운전기사에게는 흔히 보게 되는 광경이지만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손님이기에 굳어지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장님 항상 이렇게 멋져요. 그래도 조금 덜 취한 일행이 동승했으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먼 구간은 아닌가 봐요, 어머님. 네, 먼 구간은 아니에요. 김술 잘 먹고 이름 잘 다 풀렸어요. 아빠는 자유로워서랑 가기. 만취한 손님은 결국 잠들어 버리고. 저기서는 어떻게 되세요? 좌측이세요, 우측이세요? 네. 동승한 일행의 길 안내가 어딘지 불안합니다. 유턴요? 네. 예. 계속 유턴과 좌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 거의 유턴입니다. 좌측. 그러니까 교대 그 못 미쳐서 유턴요?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아,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교대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렇죠. 예.
이제 저쪽에서 이리 신자에서 이렇게 이리 가거든요. 근데 이쪽은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나 좀 헷갈렸잖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제대로 왔다면 10분 만에 왔을 거리를 겨우 찾아왔습니다. 지하 4층, 5층. 그렇게까지요? 네, 좀. 지하 5층까지 내려가 주차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금액을 주셔야지 가지요. 이런 현찰이 없나 봅니다. 시간 너무 끌었어, 솔직히 말해서. 만취 손님의 지갑을 살피는 동안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콜 타는 거는 빨리 저기를 하려고 타는데 이렇게 지체를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낭패지. 나가실 때. 예, 가보세요, 빨리. 문을 조금 열어놓으시지. 금방 오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일행이 편의점에서 돈을 찾는 동안 김현숙 씨는 얼른 근처 콜 하나를 잡아놓습니다. 정도야. 예, 네. 그러나 돈 찾으러 간 손님은 깜깜무소식. 한참 걸리네.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대리운전 기사에게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지 손님들이 알아주실 리 없겠지만 15,000원 주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지체했어. 아니 3,000원 더 받는 건데 12,000원. 예. 그러니까 돈 찾으러 여기까지 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많이 차. 시간이 돈이에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야박한 인심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 지금. 진짜. 시간이 완전히 3만 원짜리 시간이 걸려버렸어. 빨리 가셔야 돼. 이 손님들 요금을 받기까지 무려 40분이나 걸렸네요. 얼른 잊어버리고 콜 하나라도 더 타는 것이 상책일 텐데. 부정거장요?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인가 봅니다. 받는 콜마다 상황이 좋질 않네요. 구성이 아닌데 이거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됐다.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 지독하게 운이 없는 날도 있는 법이죠. 쌍용 2차 177동인데 저기 쌍용 저기고. 김현숙 씨는 대학생 딸을 둔 싱글맘입니다. 11년 전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3번의 이혼 소송 끝에 어렵게 이혼을 하고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 끝내자. 내가 이 재산 없으면 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냐 이게. 그리고 너 다 가져라 그래. 너 다 갖고 이혼만 해줘 내가. 그냥 좋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줘라. 너 다 갖는 대신 내가 키우겠다. 15년이나 근속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그건 그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끝내는 딸만 데리고 빈털터리로 나와 새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가 일어서려면은 딸이 있어야 되겠다. 쟤를 몸으로써 내가 힘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의지도 되고 물론 힘든 것도 많을 거야 아마. 그건 각오하고는 맞지. 그래서 걔 때문에도 더 일을 악물고 살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와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커준 고마운 딸, 미안한 딸. 세상에 하나뿐인 현숙 씨의 편입니다.
아플 때죠. 엄마가 아플 때. 그것도 저 때문에 그냥 막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서 막 계속 막 다리가 아파서 막 계속 다리를 치신다든지 막 아무튼 그런 때가 제일 그렇죠. 딸은 가끔 엄마와 다투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엄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용돈을 벌어 쓸 뿐이지만 얼른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막 어떻게든 속 얘기 가끔씩 나오고 이러면은 가끔씩 좀 막 펑펑 우시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또 안타깝죠. 안타까우면서 빨리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김현숙 씨는 대리운전을 하기 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빚뿐이었고 결국 돈 몇천만 원의 신용불량자가 돼 지금까지 갚아나가고 있죠. 뭐 일단은 이게 첫 번째로 벌면 이거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대학 등록금 융자낸 거 그거 한 4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들어가고 월세도 들어가고. 그녀가 억척을 부리는 건 더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단지 지나온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좀 부담스럽죠. 여자분이 저기 오면은 말을 안 치면은 말하기도 거북하고. 네, 괜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괜히 이거 고인이 아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남자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여자 대리 운전하신 분이 타면은 그냥 괜히 손 한번 만져보고 추태 부리는 사람들이 요즘도 한두 번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추태라기보다도 여자 기사를 불러요 일단. 네. 그래가지고 여자 기사가 뜨면은 이제 자꾸 가는데 전화를 일단 하면은 저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2차 되십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대리일 뿐이에요. 술 드신 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거 그게 우리 일이지 제2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진짜 원하지 않거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자라서 대리운전 기사라서 현숙 씨에게 이 세상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으로 가득합니다. 새벽이 깊은 시각 주태호 씨가 있는 곳은 셔틀버스 정거장입니다. 자기 목적지에 이제 가고자 하시는 건데, 뭐 지역 대리 기사님들은 자기 다운도로 이제 가시고자 할 때 이용을 하는 대리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 봉고차. 새벽에 이동할 수단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발이 되어준다는 셔틀버스. 그렇다고 무료는 아니니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직업군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차가 요 시야 거쳐서 가는 게 14대고 또 수원서 들어오는 거 가죠. 들어왔다 가죠. 또 영등포 가는 것도 있죠. 또 안양 가는 거 있죠.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죠.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나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고 마찬가지죠. 기사들이 지닌 삶의 무게 때문일까 셔틀버스 안의 공기는 늘 무겁습니다. 오늘 시급이 한 4,000원 버는 거예요. 시급으로 따지면. 대리 회사들이 너무 우죽스러운 식으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덤핑으로 견적이 쉽게 말해서 손님을 확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죽어나는 거는 기사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리비만 쓰면 내려가니까. 보험비에다가 수수료에다가 이것저것 다 떼면요
돈 8만 원, 10만 원 지금 수수료지하고 왔다 갔다 경비지하고 차비지하고 뭐하고 하면 돈 5만 원 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주태호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앞에 나와 계세요? 네, 비상칸 밝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리 부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떼고도 먹고 살려면 한 콜 더 뛰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냥 택시하고 때려가지고 완전히 뭐 택시를 폐차했고. 아유, 사고가 크게 나셨었는데 결국은 대리운전 그 보험 자체가 네. 안 되잖아요. 자기가 타고 있는 손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다 대리를 하는 사람이 다 따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도 그게 뭐 보험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러시겠죠. 상대방 뭐 차 택시 폐차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손님 뭐 대학 교수였는데 저거 한 것까지 치료비까지 뭐 그거까지 다 물어주는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적잖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빨리 법제화를 시켜서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들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하게끔 해주고 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죠. 목적지까지 오는 내내 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리운전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리운전기사 이상구 씨는 최근 2달 사이 경찰서 출두만 7번째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뭐 힘든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와서 조사받고 죄값을 치러야죠. 스스로 죄인이라 표현하는 이상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23시 40분경에 서울 일곽순환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서 가던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상구 씨는 아직도 사고 당일의 기억과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방학쯤에서 달려오는데 화물차가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추월하려고 2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1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내가 2차선으로 가면 추돌할 것 같아가지고 도로 3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화물차가 가까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게 됐어요. 거의 폐차가 되어버린 차량.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상구 씨는 법적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왜 40일이 넘었는데 왜 해결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상구 씨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어떤 피해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 보상 문제로 여기저기 민원을 넣으며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단체보험 그 모집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소속의 대리운전 회사 사장이 아니고 보험 브로커예요. 우리 대리회사하고 우리 대리운전 기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브로커. 브로커가 계약자가 되고 브로커가 주 피보험자가 되고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 리스트로 올라가는 기사들. 이상구 씨는 자신의 소속 업체인 A 대리운전사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이번 사고를 접수하던 중 자신이 A 업체가 아닌 B 업체 소속 기사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상구 씨가 7월 22일 수행한 사망자의 대리운전 업무가 B 업체가 발주한 콜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망자가 35살이고 애가 8살, 4살인 애들인데 그런 젊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족을 위해서
유족에게 보상 좀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통 소속 업체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는 단체 가입을 우선적으로 선호합니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단체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더 할인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가입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리운전자들이 그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고 기사들 역시 보험료를 내면서도 아무 보상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가입 범위를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시킬 경우에 대인배상 원사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예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적인 거를 관할 부처를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한 퀵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문제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법안의 비현실성입니다. 업체들은 보험료를 낸다라면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더 인상해서 받겠다는 거죠. 현재 23%에서 28%, 많게는 30% 이상까지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수수료를 인상한다라면 기사들은 수수료를 인상할 바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저항하시는 거죠. 100만 원을 웃도는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월 150을 버는 기사들에겐 가혹한 금액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보장도 없고 고객에게 피해만 주는 보험료를 내는 건 부당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주차장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형님은 얼마 버리셨어요? 네. 5만 원? 내가 오늘 기록해 왔다. 준비는? 15,000원짜리 두 개에다 깽발이 하나지. 4만 원? 긴 휴가와 폭우로 인해 올여름은 유난히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이 끝남을 자축하는 자리이자 626씨의 대리운전 한 달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거 다음 달 내가 보험료 올린다는 거라고. 몇 프로 올린대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110kg는 30% 올린다.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야? 왜? 대리사 보험이니까. 돈 줄이니까. 예, 달러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아쉬운 게 대리기사인데 보험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일을 못 하는데. 보험료가 또 오르면 콜 몇 개 더 뛰는 것밖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기사들은 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야 열심히 살아주겠노라 기운을 내야 합니다. 네가 이제 안산, 정화, 인천 그러니까 쉬우실 때가 되겠지. 뭐 창동도 가지고 그렇게 네가 동선만 잡아가고 거기만 쫙 정복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듯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일을 꿈꾸겠죠. 일을 하면서 조금 반성도 많이 되고 앞으로 뭐 애들도 점점 커가니까 3년, 5년 요 사이에 잘 돼서 우리 지금 애들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가족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 게 제 계획이에요. 억척스러운 가장 엄마 김현숙 씨도 깊은 새벽 한 번 더 나갈 콜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외곽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오늘 마지막 콜인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김현숙 씨 역시 내일도 오늘처럼 억척을 부리며 콜을 타고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53살의 나이에 돌아보는 인생이 남들처럼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7년,
그 선택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왔기에 그녀는 다시 대리운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자가 대리운전을 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조금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또 이건 또 나한테는 참 고마운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항상.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힘겨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들은 달립니다. 아무런 대안도 관심도 없는 그들의 삶은 지금도 다른 모두의 삶과 함께 숨차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늘 등 뒤에서 발목을 잡지만 그저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